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월요일 밤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자정이 지난 지 2시간이 지났으니까 화요일 새벽이군요. 예, 월요일은 청와대와 국회에서 쏟아진 말의 승찬으로 뉴스가 쏟아진 날입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그 말들을 듣는 이들은 복장이 터졌습니다. 먼저 국회입니다. 본회의를 열지 않은 문희상 의장의 말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만 연출하고 있다. 부끄럽고 부끄럽다. 매일같이 모욕적이고 참담한 심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솔직히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문 의장이 아들 공천 때문에 민주당 충복 노릇을 한다는 지적으로 괴로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한민수 대변인이 정론관에서 격식을 차려서 전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말입니다. 데모크라시는 온데간데 없고 비토크라시만 난무하고 있다. 상대를 경쟁자나 라이벌이 아닌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자괴감, 많이 듣던 얘기죠. 뭐 이런 말을 하기 위해 대변인이 정론관까지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냥 의장실 앞에서 국회의장이 기자들이 한 말씀 하면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나저나 비토크라시,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명저 역사의 종말을 쓴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미국의 양당 정치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치닫는 것을 비판하면서 처음 썼던 말이죠. 아마 문 의장은 이 단어가 퍽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대립하는 것은 단순한 정책 때문이 아니죠. 지금 여야 싸움은 경기의 룰인 선거법과 헌법 내용인 검경수사권 그리고 공수처 설치 법안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민주주의 제도 문제가 아니라 민주 대 반민주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희상 말이 무척 낯설더군요. 모두 거리로 나와 광장에서의 대립이 일상화된다면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는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된다. 정당이 국회를 버리는 건 스스로 국회의 품위와 권위를 지키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죽이는 길이다.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3년 전 국회를 버리고 광화문 촛불 시위 때 맨 앞줄에 앉아서 박근혜 대통령들어 당장 하야하라고 온갖 욕설로 외쳤던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야당 의원들만 제가 손가락 발가락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를 촛불 시민혁명이라며 아직까지도 입에 달고 다니는 이들은 또 누구인가요? 다시 말하지만 적어도 이 나라 좌파는 그때부터 어느 누구도 광장의 시위를 비난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의회민주주의를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촛불을 들고 말입니다. 어떻든 문 의장은 본회의를 열지 않아 선거법, 공수처법 같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또 무산됐습니다. 정확히는 임시국회가 아직 회기조차 결정하지 않은 것이죠. 문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인정하지 않으려니 고민이 됐을까요? 그건 아니죠. 선거법을 두고 지금 벌이고 있는 4-1 협의체 안의 이전 투구 때문입니다. 이전 투구, 진흙탕의 개싸움이죠. 지금 비례대표 50석 안에 몇 석까지 연동형 캡을 씌워서 연동률 50%를 적용할 것인가? 이걸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 민평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등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30명의 연동률 50%를 하는 것을 한국당에 받아만 주면 참 좋겠는데 한국당도 차마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한국당은 이제 여유를 가지고 민주당을 거꾸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 정당들이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투. 화투 치다가 화투집 던지는 거죠.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법 원안 표결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하길래 의원들이 자유투표,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만 보장이 된다면 당의 표결 참여를 설득해 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당에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토론 후에 표결한다면 국회 정상화와 나머지 일정에도 전부 협조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로 하는
원안 말입니다. 이 원안은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가 많으니 무기명 투표만 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토막이지만 한국당은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 쓴 겁니다. 물론 한국당은 공식적으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적성의 심정으로 사약인지 콜라인지 모를 약사발을 한번 마셔보겠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 연동형을 맨 처음 외쳤던 정의당의 태도입니다.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걸 두고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말은 이렇습니다.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 원안 누가 만드는데요? 그렇죠. 원안대로라면 지역구가 28석이나 줄어드니 민주당 안에서도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참 이상들하죠. 연동형이 정의에 입각한 것이라면 지금 30명이냐 35명이냐 뭐 아니면 25명이냐 연동률 캡을 두고 민주당과 낯을 붉힐 일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원안대로 해야 마땅할 터인데 말입니다. 어쨌든 다행히 4 더하기 1 다른 사람들은 4 플러스 1이라고 부르더군요. 4 더하기 1의 내분으로 한국당은 한숨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웃습니까?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 뉴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뉴스 때문에 웃었습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말이 또 뉴스가 되더군요.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의 자화자찬이 이어졌습니다. 취업자가 넉 달 연속 증가했고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이 크게 개선됐다. 이제 우리가 올인했던 정책이 빛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가계소득 개선과 유니콘 기업 증가 등을 혁신 성장의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이제 이런 뉴스를 들으니까 웃음부터 나오더군요.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일자리 보고를 받는 것일까요? 노동부 장관입니까? 일자리 수석입니까? 아니면 통계청장입니까? 그런데 다행인지 문 대통령이 40대 일자리를 언급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 사라진 풀타임 일자리 188만 개, 적게 봐도 그렇습니다. 이 188만 개는 30, 40대 제조업 일자리와 직결되어 있죠. 그리고 건설업 일자리하고요. 아이를 키우는 가장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 대통령이 40대 실직 사태를 말한 겁니다.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 고용 부진이 계속돼 매우 아프다. 노인층 일자리 정책에 심리를 기울여 온 것에 비해 40대에겐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40대 노력한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노인들 알바 자리는 만들었는데 40대 일자리는 못 만들었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문 대통령은 문제점도 알긴 알고 있더군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경우에 산업구조의 변화는 40대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다. 글쎄요. 앞으로 2, 3년 뒤쯤 불어닥칠 자동차 산업 대거 실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엔진 파트 전부 다 없어집니다. 전기차로 바뀌니까요. 제가 보기엔 그건 이 정부 능력 밖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또 인천에 장발장 얘기도 했더군요. 배가 고파서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를 훔친 당뇨병 아버지와 아들 얘기 말입니다. 순경이 그 부자에게 국밥을 사줬다고 하더군요. 그 부자는 기초생활 수급자인데도 끼니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내모녀 사건처럼 이 나라의 보편적 복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좌파들이 그걸 알 리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기재부 홍남기 장관도 대통령 비서실장도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홍남기 장관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한 것인데 당장 17일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날이 바뀌었으니까 오늘부터 가게든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세종시에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아파트 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아마 내일 일면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대상이니 서울 전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 주변에는 과천, 분당, 광명, 하남이 포함됩니다.
바꾸고 말하면 이 지역의 아파트는 현금 15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도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어렵게 됐죠. 당장 강남은 물론 마용성, 그러니까 마포 용산 성동의 아파트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이제 강남을, 마용성을 먼 꿈의 세계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비율도 4%로, 그러니까 3.2%에서 4%로 0.8% 올린다고 하고, 이 주택자 세액 부담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고 하니 이 정부의 방침은 개인 사정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고 오직 부자를 적으로 만든다, 편을 갈라보겠다는 것이죠. 참 무섭습니다. 이 발표를 하는 홍 장관의 목소리는요, 마치 전투를 앞둔 병사의 목소리처럼, 장수가 아닙니다. 병사의 목소리처럼 결연한 의지로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덩달아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그 바람에 노원 등 재개발 사업은 철퇴를 맞았죠. 이제 이런 문제로 코멘트할 힘도 없습니다. 제게 말입니다.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분양가 상한제는 이 정부 정책 중에 대표적으로 낙제점을 받은 정책입니다. 이러니 탁상행정이란 말을 듣는 겁니다. 재밌는 건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판에 뉴스를 만든 겁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가운데 수도권에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 무섭죠? 이걸 솔선수범이라고 언론이 표현하더군요. 솔선수범 참 좋습니다. 하긴 지난번에 경실련 발표대로라면 이미 강남 집으로 돈 깨나 벌었으니 지금 팔아도 억울하진 않겠죠. 65명이 3억 2천만 원씩 벌었고 상위 10명은 무려 9억 3천만 원이나 올랐으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청와대 다주택자도 18명이나 되더군요. 자, 다른 뉴스입니다. 미국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오늘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오히려 그걸 주목 안 하더군요. 그것보다 다른 비건의 말이 뉴스가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미국은 데드라인이 없다.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 안다. 이때 당신들은 북한 김정은과 그 졸개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할 때다. 완수하자는 말. 일을 할 때다. 완수하자는 것은 비핵화를 완수하자는 말이죠. 이쯤 되면요, 비건이 북한에 보내는 구애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에 응답이 있을까요? 김정은은 지금 치킨 게임에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요일 조선일보는 ICBM 치킨 게임 기로에 선 미국과 북한이었고, 동아일보는 핵폭주 북한, ICBM, SLBM 동시 위협입니다. 장담하건대 이 게임의 승자는 김정은일 겁니다. 그는 다급한 트럼프의 패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패도 훤히 읽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은 참 많은데 무성한 헛말보다 진실한 한마디가 보석처럼 빛나 보이는 시대입니다. 내일 뵙죠.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